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학봉입니다. 오늘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77회가 있었죠. 저는 응시를 하지 못했고 학생들 시험 장소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를 학생이 이제 제가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 받아왔는데 일단은 좀 제가 여러 가지 좀 할 말이 있어서 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 좀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어, 응시생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응시생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새해가 밝았고 새해가 이제 시작됐고 한 해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할 때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약간 시험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약간 입장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시험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이런 얘기를 좀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시험이 어려웠는데 어떤 문제 이거 뭐 문제는 최태성 선생님이 이미 다 하셔서 뭐 특별히 제가 얘기할 건 없고 음, 뭐 제가 일단 느낀 대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문제가 어렵지 않았나 요렇게 좀 생각하는 문제들만 일단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어, 좀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최태성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하고 같이 좀 합쳐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좀 요런 주의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훌륭하신 강사님들도 많으시고, 제가 비록 지금 박사 과정에 있지만, 어, 진짜 논문 읽어보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학생들을 좀 가르쳤고, 그리고 제가 가르친 이제 그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생각할지에 대해서 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분노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 그거에 대해 제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많이 댓글들이 달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5번 문제는 전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45번 문제는 현대사 문제였어요. 현대사. 그래서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거를 되게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 학생들의 농지 개혁을 그냥 뭐지 삼정보, 그다음에 신앙 삼정보, 유상 매수, 유상 분배, 그다음에 지가증권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이것도 뭐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농지 개혁을 했을 당시에 실제로는 이제 국가가 저가로 임대를 해주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수확한 거를 이제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저가로 이렇게 분배를 해줬거든. 근데 실제로 이 논문 같은 데 읽어보면 저가로 받았다가 이거를 관리를 못 해갖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문제 키워드는 이건 것 같아요. 농지 상환을 연기하든지 분배를 취소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상환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농지개혁의 내용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음. 2번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얘기고 3번은 뭐 개발 제한 이거 설정의 목적 이건 뭔지 모르겠다. 4번은 1920년대
그 이제 한미 증식 계획 요거고 5번은 이게 나왔으니까 당무개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문제 어려웠고 그 다음에 40번 문제였는데 이 최태성 선생님도 이거 어렵다고 해놓으셨더라고. 40번 문제는 일제강점기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 이 아침 이슬은 이 1970년대 노래인가 봐요. 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번 문제. 2번에 보면은 윤심덕의 사이찬미. 음.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이 현인의 굳세어라 금수나. 이게 이제 6.25 전쟁 때 내용이고 4번은 코리아나 손에 손 잡고 이거 1988년도 서울올림픽 노태우 정권 때죠. 5번은 이혜연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게 1950년대 노래래. 나도 이거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이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학생들이 4번도 많이 틀리셨더라고. 4번. 4번은 삼국시대 문화재 문제인데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 이거 속어법으로 해결했으면은 이게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1번은 백제 금동 대향로 2번은 그 칠지도 3번은 청동기 이게 청동기 이제 문화재 같은 거고 이게 청동기 농경문 5번이 고구려 문제인데 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이에요. 4번이 이게 이제 아마 천마총에서 나온 걸 거야. 이것도 애들 많이 틀렸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8번? 8번도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데 8번은 솔직히 맞출 수 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영락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이거 고구려고 고구려의 경제, 부경 이거 그 다음에 23번 23번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내용인데 이거 소고법으로 풀면 돼요. 어, 정답은 1번 이거 세조 때죠. 음. 근데 이 여기에 보면 1번이 세조 때인데 여기에 보면 소량 외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언제 설치됐냐면 선조 때 설치된 네 번째 외관이에요. 음. 근데 내가 이걸 모르겠다. 그럼 2번, 3번, 4번, 5번이 조선 후기라. 그래서 1번 찍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27번. 27번에 보면은 이게 지역사 문제인데 이게 학생들 제가 수업 시간에 탕금대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충주에 충주. 이번에 충주가 시험에 나왔네요. 1번 이괄의 난. 이게 아마 북쪽 저기 함경도 평안도 이쪽 거고. 2번 수사 김정희.
제주도. 3번 가산어부 흑산도. 4번 강주령 평양. 5번 정답 5번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가 있었는데 26번 문제는 이 실학 문제였는데 북학이가 나오면 누구냐면은 이제 박재가인데 1번 정제두, 2번 정약용, 3번 추사 김정희, 4번 이게 이동무고 5번은 케이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고민하는 거야. 이제 2번, 4번 중에. 근데 이 무해도 보통지를 박제가도 같이 저술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 요거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 다음에 40번 아까 했죠. 50번은 이제 한국사 응용 문제였어요. 응용 문제였고, 나는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문주왕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성왕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해우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이성계와 정도전이에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12번 문제. 이것도 킬러 문항 중에 하나였는데, 42번은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문제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어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인간과 생태, 환경의 상호 관계를 시대순으로 조망하여 한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 이게 한마디로 국어 문제. 내가 얼만큼 이제 글을 잘 읽느냐. 해공왕은 신라 후기죠. 2부가 이제 없어요. 그죠? 3부가 흥정원 일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문제지.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건 뭐겠냐? 고려지 뭐.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예요. 2번은 난 2번이라고 생각해. 처음에 나도 이거 애들한테 문제 받았을 때 이거 2번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이게 그거 아니야? 이거 노태우 대통령 때 새만금 간척 얘기하는 것 같은데. 3번은 수나라 침략. 그 다음에 4번 조선 후기인 것 같고. 5번 경성부 나왔으니까 일제강점기. 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태성 선생님이 고른 것 중에 하나를 또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35번이 어려웠다 하더라고. 35번이 뭐지? 35번은 내가 볼 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게 헐버트하고 유경공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35번은. 나중에 문제가 올라오겠지만 이거를 제가 좀 찍어서 보여드릴까요? 35번 같은. 자, 그다음에 최태성 선생님이 요거 42번 문제도 킬러 문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이게 1903 이제 일제강점기 전반 1900 일제강점기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 관내에서 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1번은 제가 볼 때 여기 1번에 보니까 뭐 상하이라고 나와 있네. 이거 신한청년단이고 2번은 항저우라고 나온 거.
임시정부 중에 한인애국당. 이제 3번이 비어있죠. 4번은 충칭인데 이것도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푸냐?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럴 때는. 1번에 보면 흥사단이라고 있어.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안창호 선생님. 2번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 이거는 이제 저기 어디야? 저기 하얼빈, 안중근. 3번 박은식. 이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4번은 한국 독립군. 이거 어디에 쓰느냐면 만주에서 지청청 장군님이 했어. 정답은 김원봉하고 같이 들어와서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나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임시정부보다 이때 당시 더 큰 조직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규식, 조소왕, 지청청 같은 인물들이 나가게 되면서 만들어진 게, 이 민족혁명당은 민족과 사회가 합쳐져 있는 단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단체들이 중국 관내에서 이제 조직된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민족주의 계열에는 지청천, 조소왕,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범석, 그다음에 그 사회 조직에서는 그 김원봉, 김두봉, 윤세주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탈퇴해서 김정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그게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이렇게 바뀌고 이게 조선의용대로 가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어, 이거. 이것도 어려웠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35번. 35번은 그래, 뭐 최태성 선생님이 이거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번에 보면은 실제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최충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려 정부가 이제 만든 거고, 2번은 원산학사, 3번은 2차 가복이에요. 이게 한성사범학교죠. 4번 성균관 상교.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건 호고법으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 최근에 제가 겨울에 좀 개인적으로 겨울에 대목입니다. 이게 시험이 있어서 응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갖고 77회 때 이제 요렇게 겨울에 이제 가장 이제 수업 제한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거를 주관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박사급이에요. 박사예요, 박사. 그냥 이분들은 뭐 대학에서 자리만 있으면 모셔가려는 분들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연세대, 고려대 이런 분들이에요. 심지어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뭐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뭐 저도 만나본 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뭐 레알 마드리드급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이분들을 막 되게 욕하고 하시는데 실력은 의심하실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최근에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이 개편이 되면서,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구급 공무원은 그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으로 대처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내년인가요? 내후년부터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거 정부에서 올린 공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에서 공부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공문 나와 있어요. 인사혁신처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최태성 선생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이번에 킬러 문항이 4개 문항이 나왔고, 시험도 일반 다른 거에 비해서 평이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시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그리고 요새는 또 제가 또 뭐 학회나 뭐 이렇게 좀 제가 이거는 좀 아닐 수가 있으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새 대학 교수님들이 이걸 많이 요것도 내세요. 그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대학생들이 보고 구급 공무원들이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대중적인 시험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공기업에서도 보고 은행에서도 보고 공단에서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임용고시 준비생들도 이거를 엄청 많이 보잖아요, 이제는. 오늘 저희 학생들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 학교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들도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 교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시험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과연 지금처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이 난이도로 출제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업 특성화 학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등학교인데,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그럼 고등학생이 이런 거를 칠 수 있나?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거는 네가 선택한 거니까 버텨라. 아니, 그것도 맞지. 근데 그리고 두 번째, 이 대학생들이 과연 뭐야, 이번에 뭐 시참미,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 이런 걸 알아야 되나? 지역사를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지역사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야 되냐? 이 지역사 문제를 푸는 학생들 중에는 일부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지역에 놀러 가서 내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가서 한번 보는 게 좀 더 학습적으로나 우리나라의 정보를 관광을 습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난이도가 진짜 너무 이게 또 세 번째가 유예 기간이 너무 짧아. 기간이 2년이야. 2년이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시대에 2년이면 금방 갑니다.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3년에서 4년으로 늘려주고,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 5년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난이도도 내가 볼 때는 수능보다는 어려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 어려워야 되는 거야?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학회에서도 뵙고, 저보다 이제 같은 역사학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다 선배님들이세요. 근데 이런 선배님들이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물론 고충이 있죠. 고충도 있고, 이 시험 장소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왜냐하면 제가 몇몇 분들, 학교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이렇게 한번 시험 장소 빌려주면 막 그냥 개판이 된대, 학교가. 막 더러워지고. 왜냐면 시험 장소에 또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담배 피고 담배꽁초 버리고 가고 막 이런 분들 많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평소에 그 학교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도 좀 잘하고, 시험 장소를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낮아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간사점이 있는 시험이 아니야. 그냥 한마디로 입장권이야. 근데 이 입장권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이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 장소를 좀 더 많이 확충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럼 세 번째, 유예 기간을 좀 좀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 시험 애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열받은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게 이제 읍소를 합니다. 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